자, 145페이지 이제 제5절 뭐가 나오죠? 등기, 효력 이렇게 나오죠. 자, 등기, 효력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잡아야 돼. 잡아봐요. 자, 아까 썼죠. 자, 전국 등기와 무슨 등기로 나눠져요? 예비 등기. 전국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본등기 효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전국 등기 효력에서 첫 번째 네모 1번을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물감 변동적 효력 찾아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물감 변동적 효력과 관련돼서 특히 세 가지를 기본을 딱 깔아놔야 돼요. 그 옆에다 첫 번째 번. 자, 1번 옆에다 물감 변동적 효력. 옆에다 1이라고 써봐요. 자, 우리가 이제 접수 시기가 있고요. 효력 발생 시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기. 요 세 가지를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접수 시기는 언제죠? 저장된 때. 그러면 저희가 써봐요.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뭐예요? 교합한 때. 그러면 저희가 물감 변동적 효력에서 특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요거죠. 2번 효력 발생 시기. 이게 자꾸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작년에도 사실 출제가 됐거든.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접수 시기 저장, 효력 발생 시기 접수, 그 다음에 완료 시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효력 발생 시는 기록한 때가 아니라 무슨 한 때다? 접수한 때. 그러면 그렇게 옆에 써놓고 밑에 가서 자, 세 번째 줄 접수한 때 행간펜 딱 하나요. 접수한 때. 그러면 기록한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딱 잡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다 배웠어. 그러면 대항력은 아까 저희가 스스로 이제 대항력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한번 세 개를 써봐요. 자, 5개죠. 아까 한번 썼던 거 대항력. 요 옆에다 쭉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저희가 대항력 그러면 뭐예요? 첫 번째 임차권, 그 다음에 판매 등기,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 또 하나는 채권, 담보권. 5개를 저희가 안 보고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한번 해봐요. 자, 써볼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불러줄까요? 무슨 건이 있었어요? 아까 대항력 옆에다 임차권, 두 번째 판매권, 그 다음에 신탁 등기, 그 다음에 임의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렇게 해서 5개가 저희가 딱 이제 윤곽이 잡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과 뭐의 필요적 기록사항, 그걸 옆에다 하나 더 써놓을 거는, 그러면 기록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뭐가 있어요? 임의적 기록사항. 다시 한번 자기가 정리해놔서 자,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돈을 기본적으로 잡으라고 돈. 자, 원칙이죠. 돈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록사항이거든. 자, 돈은 그러면 눈물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이 소송의 씨앗.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가 있네요. A가 뭘까요? 자, 지상권의 지료. 요거는 임의적이라는 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 그러면 약정이 있으면 그러면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기간. 자, 기간은 언제나요? 언제나요. 요 기간은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 그러면 뭐예요? 읽어봐요. 특약자. 약정, 그 다음에 합의,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만 봐봐요. 그러면 임의적 기록상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있으면 등기부에 기록해 줘야 되거든. 만약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자,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뭘 골라라? 필요적 기록사항.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두고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출제되느냐 봐봐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보전은 처음이죠. 자, 소유권은 가꾸죠.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원인도 없고 등기 원인 일자도 없다라는 거네.
그럼 이렇게 이제 작년에 이제 간접적으로 출제됐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소유권 보전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해야 된다. 어때? X. 기록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심할 거는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래.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 등기 원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또 등기 원인 일자는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놓고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호시탄탑 노리는 것은 이겁니다. 등기 원인은 뭘까요? 진정명의 회복. 그러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근데 이때 이전은 이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전의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말소의 의미야. 그래서 써요. 그래서 민청에서 특히 조심해야 돼. 물권법에서. 이때 이전은 물청이지 재청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가 있어. 바로 그게 진정명의회복 등기. 올해 등기 정권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 대비를 좀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호시탄탑 노리고.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근데 사실 요거와 관련돼서 주의만 해놓으면 돼. 인지만 해놓으시면 돼.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취득?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란 원시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는 것. 그럼 원시취득이란 권리하자를 승계하지 않죠. 그럼 깨끗해 안 깨끗해? 깨끗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원인과 등기원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그럼 봐봐요. 넘기기 전에 자, 물권 변동적 효력 그러면 뭐예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기합한 때 생각해 두셔야 되고 작년에 요 지문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됐고요. 대항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이제 5개 머릿속에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 담보권은 그러면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 4월 달에 5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네. 따라하건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5번에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나 갖췄으면 하루에 먹을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3번에 뭐가 있죠? 순위 확정. 확정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순위 확정이에요? 보전이에요? 확정.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를 생각해야 되겠네. 자, 표제부. 표제부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갖고는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갖고의 다툼이 벌어져.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 자, 갖고하고 얼굴의 다툼이 벌어져.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그러면 거기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두 번째 칸으로 봐요. 자, 같은 거 줄쳐놔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자, 요 두 개가 이제 또 하나가 자주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네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거기 앞에다 건물이라고 써요. 맨 앞에 건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대지권에 대한 목적인 토지 동그라미. 앞에는 뭐예요? 건물. 뒤에는 토지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같은 거, 다른 거. 다른 거. 그러면 순위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거기 접수번호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 주등기와 관련돼서 두 개의 점.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언제든지 출제가 된다고. 한번 따라하고 모의고사 볼까요? 다음 중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 뜻의 등기의 다툼이 있을 때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어때? X.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 그래서 거기 대접이라고 앞에다 써요. 대접. 이게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대접. 그러면 대지권 나왔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연결해 놓으라고. 대접. 대지권 나왔다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대접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관련돼서 4번은 추정력이야. 추정력과 관련돼서 별표 3개 딱 해놓고 자, 오른쪽 가서 147페이지에 여백 우측 여백에다가 벌써 공부가 다 돼 있어요. 돼 있는 사람은 자, 5개를 우리 7개를 딱 정리가 돼 있거든. 자, 그 옆에 가서 첫 번째. 자, 추정력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자, 명문 규정이 없다. 자,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표제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줄 필요는 없죠. 자, 가등기는 전국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 추정력은 전국 등기. 그럼 가등기는 추정력을 줄 수는 없어요. 자, 추정력 그러면 조건 판사로 7개는 딱 나와 있어야 돼. 7개. 7개가. 자, 명문 규정이 없고 표제부 불인정, 가등기 불인정. 자, 실체 관계, 절차 관계, 등기 원인. 이게 바로 등기 추정력의 줄기세포가 됩니다. 자, 추정력과 관련돼서 추정받으면 누가 입증한다? 반대 당사자 입증. 그래서 저희가 7개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 때 또 하나 조심할 거는 그 밑에다 참고 표시해서 주의하고 써요. 자, 다 다른 내용이야.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자,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무슨 추정력이에요? 등기. 등기하면 생각나는 거, 즉 부동산이네. 자, 명문 규정이 없다. 자,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점유 읽어봐요. 점유. 요거는 동산의 추정력이야. 요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민법 200조입니다. 자,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즉 요거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나타내. 자, 요게 이제 자기가 이제 시험 이제 문제집 풀 준비가 되려면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등기의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올해 이제 민법에서 등기의 추정력이 올해 출제 예상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요걸 장난칠 가능성이 크고요. 요거 행간펜 쳐서 주의해 놓고.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의 추정력이 나오면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등기 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두셔야 돼. 과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어요. 어디를 장난칠지. 자, 그러면 자, 우리 민법에서 26개 때 사고 친 게 바로 가등기네. 자, 가등기는 전국 등기, 예비 등기, 예비 등기죠. 그러면 추정력은 뭐예요? 전국 등기죠. 그럼 가등기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잡아놓고요. 자, 등기 추정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적 효력 다르다라는 걸 딱 잡아놔야 돼. 그리고 이제 자, 집에 가셔서 그 내용들을 한번 쫙 읽어봐요. 읽어봐야 돼. 읽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정력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5번에 뭐가 나와 있죠? 자, 공신력 불인정 나와 있죠. 그러면 공신력 불인정과 관련돼서 그 옆에다 그럼 다시 이렇게 자기가 정리정돈을 해봐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공신력 인정 불인정.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이죠. 동산에 대해서 인정 뭘까요? 동산에 대해서 공신력이 불인정된다라는 거. 인정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선의취득은 그러면 동산이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래서 요즘 선의취득이 민법에서 그래서 잘 안 나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산이라는 걸 잡아두고. 근데 요걸 이제 약간 응용할 수 있도록 세 개를 잡아놔야 돼. 자, 여기다 써봐요. 자, 첫 번째. 자, 자, 6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신력과 연관성 있는 거 몇 번? 공신력과 연관성 있는 거. 자, 표현들입니다. 자, 표현대리는 공신력의 대학장이야. 권리의관을 믿은 제3자는 보호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공신력의 대학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 시험 문제 자주 나와. 다음 중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대표적인 표현들이야. 자, 표현들이라는 것은 권리의관을 누가 믿었죠? 상대방이 믿었죠. 상대방. 그러면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야. 이미 우리 등기법에서도 이미 15회 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봐봐요. 107조. 107조가 뭐예요? 비진위 어사 표시.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 109조는 사고. 110조는 사기 강박. 그래서 요번에 107조, 108조, 110조, 109조, 110조. 요번에 민법 5월달 모의고사 문제 3번이 바로 요번에 43번 문제가. 다음 중 취소인 법률행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된 거고요. 저도 봐봐요. 모의고사를 출제했으면 저도 뭐예요? 제 거는 아니지만 지난달에 5월달에 모의고사 본 거, 5월 초에 본 모의고사 제가 민법 40문제 지문을 다 외우고 있거든. 문제 자체를. 저는 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번 쑥 훑어보면 다 외워지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합격하고 불합격은 딱 두 개의 분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끝나고 기분이 더러워서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걸 모의고사 본 걸 자기가 오답 정리를 한다고. 오답 정리를. 그게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야.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뭐예요? 안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찢어버린 사람은 합격장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4회분만 풀어봐요. 4회분만 3회분만 오답 정리를 해봐. 다 합격할 수 있어. 다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107조, 108조, 109조, 110조의 공통점. 자, 제3자 보호규정이 나오죠. 그러면 제3자 보호규정은 자 봐봐요. 자,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공신력과는 한등의 관계가 없어.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등기법에서 15회 때 기출이 된 바가 있고요.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특별히 국가가 뭘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6번 갑니다. 명의신탁에서 선의의 제3자. 자, 제3자는 어때요? 선의도 보호받아 안 받아요? 받죠. 악의도 보호받죠. 그러면 악의자는 왜 보호할까요? 명의신탁을 건절하겠다는 뜻이고 선의자는 왜 보호할까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여기다 살펴놔요.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예요? 우리 29회 때 명의신탁에서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다. 어때? X. 뭐예요?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공신력과 연관성이 있는 거 무슨 대리? 표현 대리. 다시 한번 잡아놓고 자, 선의지적 자체는 안 나와. 선의지적 자체는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요 공신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잘해. 잘한 거는 알아요. 잘하는 거는 아는데 지금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남양주는 자, 요 대가리만 잡고 있어. 대가리만 잘해. 그래서 요 바탕 이 다리를 지금 뭐다 기초가 지금 되게 약해.
허위 체질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를 튼실히 해야 돼. 다리를 튼실히 해야 돼요. 요즘은 뭐 건강염려증이 있어. 집사람 저기 뭐 친구분 딸이 작년에 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았는데 갑자기 허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그래서 뭐예요? 췌장암 아닌가? 염려증이 많아요. 벌써 염려증이. 제가 그래서 세 가지 증상이 나오는지 보라 그랬어요. 자, 근데 배가 아프면서 허리가 당기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 자, 머리가 빠지면 또 머리가 띵하면 또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췌장암의 뭐 증후현상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얘가 병원 요즘 사람들은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증이야, 염려증. 염려증이는. 자, 그래서 이제 체질을 튼실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거래 안전 확보. 그러면 여기에서 공신력과 연관성 있는 거. 무슨 대리? 벤 대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공신력 부인과 관련돼서 그렇게 우리 정리해 두시고. 자, 거기에다 6번이라고 써봐요. 자, 그 밑에다가 써놓은 자리에다 6번. 6번과 관련돼서 요거 하나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후등기 저지력. 자, 그 밑에서 6번이라고 하나 써놓고 후등기 저지력. 자,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두 개를 딱 기억해둬야 돼. 다시 한번 여쭤보죠. 자, 이중전세권 돼요, 안 돼? 안 돼. 그렇죠. 자, 이중시상권은 안 돼요. 안 된다라는. 나머지는 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안 돼. 자꾸 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있어요. 바로 전전세권이야. 자, 전전세권과 이중전세권은 같아 달라요? 달라. 이거는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해 주는 거거든. 그럼 이중전세권과 전전세권은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대표적인 후등기 저지력상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여기에다 써봐요. 그러면 후등기 저지력.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봅시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자, 봐봐요.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은 결론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중전세권과 이중시상권은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민법 관점은. 자, 배타적인 영역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법 교수는 이렇게 강의해요. 이중전세권, 이중시상권은 안 되느냐? 배타적인 영역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법 선생은 뭐라고 그래? 후등기 저지력. 같은 말이야. 그럼 나머지 대해서 다 돼요. 그러면 다 되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중구분시상권 돼, 안 돼? 돼. 이중지역권 돼요. 이중저당권 돼요. 가등기상의 가등기 돼요. 이중가등기 돼요. 부기등기한 부기등기 돼요. 말소등기한 말소등기 안 돼. 그래서 하나 더 적어놔요.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라고. 자, 말소등기와 말소등기는 요 후등기 저지력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86조 사유로 연결이 되는 거야. 우리 186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전속 요건주의가 아니거든. 설사 말소됐더라도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소등기와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니까 결론 무슨 등기해야 한다? 말소 회복 등기해야 한다.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효력과 관련돼서 조심해야 돼.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은 효력 요건이다. OX, X 조심해요. 올해 민법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농지 취득 자격증은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요. 요즘 농지가 사고 트죠.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농지와 관련된 것들은 정리해서 잘 해놔야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잘 해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농지하고 친하지 않은 거 딱 하나 있어. 뭘까요? 전세권. 농지 전세권은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농지 저당권 돼요, 안 돼? 돼요. 농지 지역권 돼요. 농지 전세권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농지 전세권이 왜 안 될까요? 이유는 지주 전호제 작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지주가 뭐이 땅 주인이고 전호가 땅 붙여 먹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지주 전호제 작폐, 병폐가 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농지 전세권이 안 된다라고 두 군데 단서를 해놨어. 일단 첫 번째 303조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 적어놨고, 특히 이제 우리 등기법 등기규칙 52조에 뭐예요? 52조에 농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해놨거든.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그러면 농지 취득 장벽은 허용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등기 요건에 불과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자, 요 세 가지.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는 30회 때 이의신청으로 연결돼서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30회. 그러니까 봐봐요. 공통점이 있어. 자, 합격자와 불합격의 공통점이 있어. 합격자는 뭐예요? 합격자는 배운 데에서 다 나왔다고 그러고, 불합격자는 배우지 않은 데서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써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보통 공통점이야. 공통점. 뭐 합격자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책도 한 권이고, 그러니까 뭐 불합격한 사람들은 온 집에 가면 뭐예요? 그냥 자료로 쌓였어요. 자료로 쌓여서 무슨 공시법, 무슨 공시법, 무슨 공시법,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공시법 또 책 산 사람들 또 있대요. 누구 이름 제가 명단 다 확인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못 믿어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선생하고 강사하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성이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뭐 다 명단,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름은 다 외워놨어. 얼굴하고 이름하고 지금 명찰을 안 달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말고 서로 믿고 책은 한 권만 보면 돼. 한 권. 자, 그러니까 지금 기본서 다 집어 던지고 요약집 한 권을 해서 자기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야. 책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돼서 요거 이제 몇 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요. 거기에다 7번이라고 써요. 자, 7번. 자, 점이적 효력. 자, 점이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아까 미리 한번 당겨놨지만 저기 포인트예요. 저기. 자, 저기. 자, 우리가 이제 점이적 효력과 관련돼서 저기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정 밑에다 써요. 준이라는 걸 아까 다시 한번 잡아줘야 돼. 이제 준 확신을 해야 돼요. 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맨날 했잖아요. 마칭, 같은. 그다음에 자, 가름. 그다음에 의제. 그다음에 간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적, 이게 노라는 뜻이야. 노. 자, 그럼 자기가 그냥 외우고 있는지, 외워서 문제를 풀고 있는지 자기가 체크를 하나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봐봐요. 자, 이렇게 하나 써놓고 자기가 막연하게 외우고 있는지 한번 잡아보라고.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 그러지 말고, 왜 준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는 그럼 해석을 해봐요. 읽어봐요. 또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래 틀렸잖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읽을 걸 해석을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그냥 XO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반문을 해보라고. 그러면 한자로 건쳐봐요. 뭐라고 써놨어? 적이라는 거네. 그렇죠. 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다.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뭐 이 두 개는 꼭 다시 잡아놔야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표현행위로 읽어봐요. 어사의 통지, 그 다음에 간념의 통지. 요거는 잘 자기가 정리해놔야 돼. 어사의 통지는 뭐예요? 며칠 지나면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거든. 어사의 통지 뭐가 있어? 최고와 거절. 각종의 최고와 거절은 어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는 자, 통지와 승인. 이게 간통 승인해 나오.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요거 파트는 어디로 연결돼? 대리 파트. 그러면 자, 준법률행위는 대리는 적용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준법률행위라도 간념의 통지와 어사 통지는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초공사가 됐으니까, 자, 여기 봐봐요. 등기 몇 년? 10년. 뭐 전점유, 자주, 그 다음에 평원,
그 다음에 공연, 그 다음에 선의, 그 다음에 무과실. 특히 요 무과실은 바짝 신경 써놓고요. 작년에 출제됐죠. 무과실도 추정된다. 어때? X. 판례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읽어봐요. 등기 몇 년? 자, 점유의 승계도 인정돼서지 정기의 승계도 유추 적용하고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고, 그러면 점유 10년이에요. 그렇죠? 자, 점유 10년하고 등기 승계는 같아 달라. 그러면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에 읽어봐요.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가름 찾았네요. 한자로 번지만. 그래서 읽어봐요. 점유적 효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동산에 좀 뭐예요?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에 가름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 20년.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이렇게 이제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예요? 자, 등기 뭐예요? 점유 취득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 20년 그랬더니 세 사람이 저를 흘겨봐요. 자기는 뭐 틀려가지고 안 오나?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무슨적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 그렇죠? 자, 기출 체크가 있는데 등기 효력이 오리지널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어. 15의 기출 문제거든. 가장 기본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자, 잡아보셨어요? 자,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고도 짝지어진 것. 자, 이제 기초 지식이 좀 약한 사람은 이 문제가 가장 등기 효력에서 좋은 문제고 샘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자, 기억해 가죠. 등기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여기에서 논점은 접수 시기야.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다시 한번 잡아놓고 우리나라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없다. 어때? X 있죠. 대항적 효력 그러면 툭 치면 5개가 툭툭툭툭 나와야 돼. 자, 들어먹은 거는 있어야 돼요. 자, 임차권, 판매권, 신탁 등기, 임의적 기록사항,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자, 이것과 관련돼서 판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명의자는 제3자계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 찾았다. 등기 원인 출처나요. 키워드 찾았죠.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오케이. 자, 이율과 관련돼서 등기는 점유적 효력이 있다. 맞네요. 특히만 등기부 취득시효 요걸 암시하고 있는 거네.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어때? X. 불인정되죠. 등기는 순위 확정이야 보전이야? 확정. 확정적 효력이 있다. 맞네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등기법은 지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을 확실히 이해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등기 효력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꾸 해야 돼.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읽어봐요. 자, 부동산 등기법 총칙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총칙에는 읽어봐요. 자, 물권법이네. 물권법이 몇 문제 나오죠? 14문제. 14문제, 요 4문제가 바로 요쪽이랑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법 잘하는 사람 물권법 4문제 공짜로 건질 수 있다는 거야. 공짜로. 지금 요 부분이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거. 요 4문제가 바로 등기법 총칙, 요 파트에서 배우는 거라고. 요 파트에서. 그래서 4문제. 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걸 배운 걸 이제 토대로 해서 자기가 이제 끌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뒷페이지.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잡아봐요. 자, 다시 배우는 거야. 다시 이제 복습이야. 자, 배운 건 이제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등기란
자, 부동산 등기란 이제 써봐요. 자기가 부동산 등기란 이제 써보면 자기가 한번 연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일이고요.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소는 뭐라고? 신청. 그렇죠. 또 배우는 거. 신청. 등기관은. 기록이죠. 자, 등기소. 그러면 등기소. 등기소는 물건이야, 사람이야? 물건이죠. 그러니까 물적 설비네. 등기관은 사람이죠. 그러면 인적 설비네. 등기부는 물건이죠. 물적 설비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돼? 이제 이렇게 놨으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등기기관과 설비.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제1절 이제 등기소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달은 등기소는 많이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등기소 이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돼. 등기소. 자, 등기소와 관련돼서 제1절 앞에다가 뭐예요? 앞에다가 세 가지를 딱 써봐요. 자, 등기소 앞에다가. 자, 관할의 문제 써봐요. 자, 등기소는 관할의 문제가 첫 번째 논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체권자. 대법원에서는 뭐하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은 뭐하는 거 주체권자가 여기. 그러면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요 세 개를 써놓고 오늘 이제 나머지는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 관할의 문제. 자, 관할의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봅시다. 자, 공인중개사 8회 때 한번 사고가 한번 났었죠. 어렵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1회 때부터 7회까지 쉬웠어. 완전 뭐 유치원 문제였고 갑자기 8회 때 한번 떼었어요.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또 이제 쭉 가다가 언제? 자, 14회 때까지는 되게 쉬웠어. 그래서 난이도가 한 번 더 쉬었어요. 자, 15회 때. 야, 난이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갔어요. 그럼 몇 년 주기로 높아지고 있어요? 7, 8년 주기로 높아지고 있네. 그렇죠? 그러면 22회 때, 23회 때 상당히 또 약간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9회 때도 쉽지 않았어요. 29회 때도. 그러면 29회 때 난이도가 점점 그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29회 때. 그러면 29회에다가 7 더하면 어때요? 7 더해봐요. 36회네요. 지금 올해 몇 회예요? 그렇죠. 32회죠. 36회 갈 사람은 뭐 걱정 좀 해야 되고. 자, 올해 이제 끝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제 8회 때 어떻게 갑자기 여러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자, 봐봐요. 자, 구로구. 여기는 안양시예요. 자, 구로구에다 A를 집을 줬어. 그러면 어디에다 등기해? 구로구. B가 안양시에다 등기했으면 안양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겨. 구로구 안양시. 집을 여기다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물적 변정지 1부동산 1등기죠.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러면 관할을 지정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안양시는 지방법원 소속이고 이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이야. 어디가 높아요? 그러면 얘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이 해야 돼. 서울고등법원장이. 그러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할 수 없어. 사항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거기에다 이해가 됐으면 줄 한번 꺼놔봐요. 가로 1번에 부동산 소재지. 자, 관할과 관련돼서 부동산 소재지.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과 관련돼서 우리 배웠던 거 써먹어 봅시다. 자, 1호 무슨 위반?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관할 위반은 절대 무효가 돼.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고 뭐의 대상? 이의 신청의 대상. 그래서 가로 2번을 딱 한번 마무리해 놔야 되고. 자, 이번에 A 조건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 잖아요.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장. 상급법원장, 대법원장이 아니라 상급법원장이 관할을 지정하게 되고요. 사항에 따라서 달라져. 자, 그러면 관할의 이임 줄 쳐놓고 저기 저줄 세 번째 끝에 대법원장 줄 쳐놔요. 그러면 관할의 인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거기까지 만료 다 됐고요.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 점점 수도권이 확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근데 구로구가 그럼 안양시 적경 안양시 요 옆에 봐요. 여는 안양시에 등기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구로구로 편입이 돼 버려서 그러면 여기는 지방이죠. 여기는 구로구죠. 그럼 여기는 신간을 기존에 뜨는 구간을 등기소야. 그럼 지금 신간을 등기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오른쪽 가봐요. 관할의 변경이 나와. 관할의 변경과 관련돼서 옆에다 써요. 구간을 등기소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이송하는 것. 이걸 관할의 변경이라고 그래. 자, 옆에다 써요. 구에서 신관할 등기소로 가는 것. 구에서 신으로 가는 것. 이게 관할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봐봐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그래서 여기다 써. 변경 등기는 신관할 등기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병이 아니라 변이야. 그래서 구간을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하고 신간을 등기소에 이송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다시 한번 그 정도 정리해 두면 돼요. 자, 3번에 등기사무의 정지. 정지 찾았어요. 자, 정지권자는 누구냐? 그 밑에 가서 대법원장 줄 쳐놔요. 정지권자는 대법원장. 두 번째 줄 보여야 돼요. 대법원장. 자, 그러면 대법원장은 법원의 짱이거든. 근데 대법원장이 업무를 정지해 놨어. 업무를 받다라는 것은 하자 있는 등기부거든. 그 밑에 2호에다 행강 편찮아요. 2호가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로 각하게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등기소와 관련돼서는 끝. 이제 더 이상 없어. 그것만 확인해 두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등기소가 뭐라고요? 신청, 등기관, 접수, 그렇죠, 접수. 그러면 등기관 옆에다 하나, 두 개 써, 세 개 정도 써봐요. 자, 등기관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딱 지정권자, 업무 처리의 제한, 즉 제척사유라고 그래요. 국가 배상 책임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개가 논점이야. 세 개가 논점이에요. 자,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건자예요? 자, 지정권자. 그러면 등기관은 누가 발령을 내느냐? 이거죠. 지정권자. 누가 발령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줄 한번 딱 끊으면 되겠네. 의 부분으로 가요. 의 부분에 네 번째 줄 거나요. 자,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그게 이제 그거. 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요? 지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권자야. 자, 이번에 가니까 업무 처리의 제한 사유. 그 옆에다 제척 사유라고 써놔요. 제척 사유. 자, 요거는 과거에는 제척 사유였는데 제척 모르니까 제척이라는 것은 빠지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1번 등기관은 읽어봐요. 자기 거 빠지라는 거야. 정확성이 입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 빠져요. 사천 동그라미. 천수가 4천이야 5천이야? 4천이야. 4천. 그러면 4천 위에다 꼬리뼈를 붙여서 하나 붙여봐요. 자, 당숙은 5천이야 4천이야? 5천. 당숙은 제척사유 아닙니다. 제척사유. 자, 천수와 관련돼서 가로 1번 앞에다 써요. 자, 천수는 통상 4천인데 그 옆에 가로 1번 앞에다 2천이라고 써요. 2천. 자, 2천과 관련돼서 주임법상 주임법이에요. 자, 주임법에서 보증금 승계는 천수가 4천이 아니라 몇 천? 2천이라는 거 잡아봐요. 자, 통상 저도 틀렸어요. 사법고시에서. 통상 4천인 줄 알았더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새로 생기고 공부를 안 했더니 4천을 찍었더니 거기 뭐 2천이야. 보증금 승계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등기 신청일 때 등기소에 소유권 등기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에 배우자 아닌 2명 이상의 참여 동그라미잖아요.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반대해서 가면 참여가 있다면 뭐예요? 참여가 있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게 참여 조서라고 그러는 거야. 자, 봐봐요. 제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법원 행시가 몇 명 뽑느냐면 인원을 1년에 5명 정도 뽑아. 법원 행시가 뭐냐? 등기관 시험이에요. 등기관 시험을 봅니다. 5명 뽑는데 뭐예요? 막 5만 대 1, 5만 대 1. 경쟁률이 5만 대 1이야. 5만 대 1. 자, 만약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법원 행시에 제가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가 왔어. 자, 아버지가 왔어요. 저 아버지가 왔으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빠져야 돼. 그런데 아버지 등기를 제가 꼭 해주고 싶어. 제 손으로. 그러면 뭐에 참여인을 내세우라는 거야. 참여 조서를 작성하면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배우자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줄 쳐놔봐요. 배우자가 끝난 후에도 줄 쳐놔봐요. 자, 두 자로 건치면 뭘까요? 자, 두 자로 건쳐보라 돼. 전처 그러지 마요. 듣는 전처 기분 더럽게 나빠. 그렇죠? 이 말은 읽어봐요. 과거. 현재도 포함되고 과거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저기 봐봐요. 제가 등기관으로 앉아있는데 저기 과거의 부인이었던 자가 와 있어.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갑죠. 그럼 안 반가우면 뭐예요? 30년을 자기가 뭐예요? 허송생활했다라는 건데 반갑죠. 그러면 저기 집사람이 왔어요. 그럼 제가 등기관으로 앉아있으면 앞으로 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접수번호가 달라질 수 있어. 접수번호가 바로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과거도 포함돼야 안 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등기관 법원 행시로 합격해서 참여 조서를 작성했어. 가로 2번에 가봐요. 등기관은 이 경우에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잘 들어봐요. 거기 뭐라고 내가 장난을 치는지 봐요. 제가 기명 날인하고 서명을 해야 된다. 어때? X. 하고가 아니라 건하야. 그것도 뭐에 종종 장난을 쳐. 작년에 신청서 장난쳤으면 올해도 장난칠 수 있어. 다만 그러면 거기 가로 3번 옆에다 써요. 읽어요. 자천이라고 써. 자천.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봐봐요. 재책사에 위반됐다 해서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는 거야.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저기 자천시키는 거야. 서울 등기소에 있다가 저기 독도 등기소로 보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재책사에 위반된 등기는 무효로 한다. 이러면 틀려. 자, 그래서 자천 사유가 되는 거야. 그것도 종종 우리가 나와요. 꼭 무효인 것처럼 느껴지거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잡아놓고. 자, 3번에 등기관의 책임으로 갑니다. 등기관의 책임 가로 열고 공무원이라고 써요. 자,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등기법에. 배상 규정이 없어. 그래서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 배상법, 그래서 거기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줄잖아요. 국가 배상법이라는 걸 줄쳐놓고, 자, 국가 배상법이야. 그러면 여기 한번 설명을 하나 들어볼래요? 자, 공무원이 잘못했어. 자, 그러면 제가 공무원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러면 제가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등기관한테 배상 청구합니까? 국가한테 합니까? 국가한테 하는 게 나아요. 왜? 등기관한테 배상 청구하면 고의가실의 입장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국가한테 물어보면 무과실 책임이야. 일단 국가가 인정된다면 책임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봐봐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입증 책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봐봐요. 이게 뭐예요? 횡단보도야.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서 제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넘어가다가요. 차를 탁 부딪혀서 뺑소니 차를 만났네. 근데 저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천사표 달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증은 누가 할까요? 운전수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제가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뜰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세요. 운전하다가 이런 사고를 부지기로 했으면 그냥 나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 했다. 그냥 그러고 나서 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냥 무죄로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되고 그냥 입만 닮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인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에 가 있죠. 그럼 여기 새벽에 뭐가 찾아야 돼? 목격자를 찾아야 되거든. 목격자가 없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손해배상만 해주면 돼. 보험 처리로. 그러니까 설사 죽었더라도 인사사고가 있더라도. 자, 그러면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에 뭐가 하나 붙어? 플랜카드가 하나 붙어. 자,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사후 배상해 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운전하는 사람은 태반 사면 그냥 입만 다물고 계세요. 그러면 입증은 제가 해야 돼. 그러면 하늘나라에 내려와서 제가 입증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프랜카드가 하나 붙는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 사회가 점점 약자가 많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뭐예요? 자, 태아이죠. 그래서 봐봐요. 자, 의료사고가 나서 태아가 죽었어요. 태아가 죽었어.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엄마가 입증할 필요 없어. 누가 입증해? 의사 스스로 입증해야 돼.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때는 원래는 엄마가 입증해야 되는데 의료 지식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고. 그러면 의사가 스스로 입증해야 돼. 나는 의료 지식을 뭐예요? 지금 1921년도 요 의료 기술로는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다분화되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효과가 죠. 그래서 입증 책임의 전환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의료사고라든지 뭐예요? 노동사고, 근로사고라든지 또 하나 뭐예요? 환경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렇게 입증 책임의 전환 문제를 가져온다. 자, 그러면 제가 국가한테 물어봤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네. 그러면 세상은 공짜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관한테 돈 내놔 임마. 돈 내놔. 그게 구상권이라는 거야. 그게 구상권. 구상권에 대해서는 그 밑에 줄을 쳐놓으세요. 밑에 두 번째. 고의 또는 경과실이야 중과실이야. 중과실. 그러면 경과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읽어봐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관은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관도 보험에 드러나야 돼. 그래서 오른쪽 가서 재정보증 행강편찮아요. 재정보증 찾았어요? 예, 그러면 재정보증 줄 쳐놓고 근데 대법원장인지 법원 행정처장인지를 봐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거.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근데 자꾸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대법원장은 얼굴 마담이야. 그러니까 얼굴 마담이니까 법원을 대표하는 것만 해.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법원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재정보증은 법원의 살림살이거든. 그러면 누가 하는 거야? 법원 행정처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봐봐요. 등기사무 정직권자 법원 행정처장이야, 대법원장이야? 등기사무 정직권자는 대법원장 해야지. 얼굴 마담이니까. 그러면 가나리 이인권자는 대법원장이야, 법원 행정처장이야? 대법원장. 그래서 이인권자는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장하고 헷갈리면 뭐라는 거예요? 법원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게 법원 행정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